장사하시는 분들 장사만 하지 마세요. 장사만. 장사해갖고 요즘에는 답 없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모임이 있어서 여기 상동, 부천 상동에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젊어서부터 많이 오래 하신 분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중심지 번화가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월세도 정말 센 데서 하시거든요. 막 제가 볼 때는 뭐 한 800, 1000 되는 데 같아요. 그 옆에 가게, 친구 가게가 600이니까 월세가. 요즘에 다들 엄청 힘들어 하시죠. 이건 뭐 엄청 힘들어 한다기보다는 거의 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친구네 집도 이렇게 가보면서 지금 고깃집인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래도 거기는 중심지라 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좀 됐던 지역이야. 그리고 되는 집이었고 괜찮았었어요. 근데 저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예 듣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장사를 해보고 싶은데 그럼 듣지를 않아. 왜? 장사를 묻기가 아니야. 이 사람 장사에서 내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장사하면 안 돼, 절대. 위기도 좀 오면 그런 것도 잘 이렇게 넘길 줄 알고 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공세적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가족하고 이게 단합이 잘 돼. 그러니까 그런 집이니까 그냥 뭐 나는 말렸지. 처음에는 말렸어.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이제 어떤 구조가 됐든 이제 본인들도 어떤 생업으로서의 어떤 그 선택하게 된 거야. 내가 이걸 해야만 아이들과의 앞으로 미래를 점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집 부부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고 있나? 지금 그런데 상당히 이런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거죠. 뭐 그전에도 그 매출이 막 매출이 6천, 7천씩 되는데 남는 돈이 없대. 이게 그것도 문제거든. 이거 문제예요. 돈은 그 집을 그걸 만드는데 들어간 돈은 3억 5천이란 말이야. 그래도 옆에 같은 경우도 그 전통이 있는 집이야. 그 집은 아마 10몇 년을 한 집이야. 10몇 년이 뭐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초창기에 장사할 때 그 집에 선배네 집인지도 모르고 갔으니까 가서 먹고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 선배가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똑같은 해물탕을 가지고 하고 계시니까 배달을 준비하고 있대요. 이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이 로드샵들 오프라인 매장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아예 다 죽었다. 문화 자체가 바뀌었다. 난 여기서 또 반문을 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또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듯이 또 문화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는 또 자영업자들한테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날도 분명히 온다라는 거지. 뭐 하락기가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있지. 계속 바닥으로만 추락하겠냐 이거지. 추락하면서 뭐냐면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점점 낮아질 거고, 만약에 하는 게 없으면 이제 나중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애들 다 놀고 있잖아. 알바짜리 없어. 지금 알바짜리가. 어른들도 뭐냐면 어디 가서 뭐 하나 이제 일하려고 그러면 지금 자리가 없어. 뭐 되질 않으니까. 이런 시국이라면 나중에 되면 또 고육지책으로 또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왜냐면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난 그런 시기도 또 올 거라고 봐.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은 간단해요. 저는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어느 단계가 왔을 때, 가게가 왔을 때 이 도심지에서 내가 이걸 유지했을 때 나한테 어떤 정도의 득을 주는지를 저도 보고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있어. 그 퍼센티지를 밑으로 내려간다 생각하면 저는 가감이 접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선배님은 그 하나 갖고 20년을 할 때 나는 17개를 했지. 응? 그러면서 이제 뭔가 갈아타기도 했고 솎아내기도 한 거예요. 그럼 뭐 지금 이 시점에 나는 그래도 뭐 너는 뭐 그러면 괜찮은갑네. 뭐 그런 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냐면 자꾸 경험을 통해서 좁혀 들어간 거지. 좁혀 들어가서 리스크를 자꾸 제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좀 그래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 경험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경험을 계속 쌓으라는 거죠. 이건 뭐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잖아. 근데 왜 책에 왜 그런 말들을 써놨는지를 내가 알겠더라고. 지금 조금 살아보니까 경험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꼭 좀 경험을 통해서 축적을 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저러다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이 데미지가 계속 쌓인단 말이야. 우리가 뭐 복싱을 하든 킥복싱을 하든 이 선수들이 한 방에 딱 맞으면 팍 자빠졌다가도 뻘떡 일어나요. 예? 뻘떡 일어난다고. 근데 계속 데미지가 쌓이면 맞고 막 이런 데를 막 계속 공격을 당하고 띵띵띵 맞고 또 맞고 이게 1회전, 2회전, 3회전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총 무너지는 거야. 그 데미지가 쌓이지 않기 위해서 피하고 또 제스처도 취하고 또 뭐 도망 다니기도 하고 이게 뭐야 클런치도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 그래야 내가 뭐냐면 기회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장사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뭐냐면 내가 종업원들이 없고 조금 임대료도 어느 정도 되는 데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본인들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버텨나가면서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데, 뚝뚝 가는 게 뭐냐면 주인이 할 일이 있고 분명히 종업원들이 할 일이 있는 곳이 있단 말이야. 공간도 넓고 그 다음에 뭐냐면 뭐 밥도 볶아줘야 되고 막 손이 많이 가는 데가 있잖아. 막 뭐 하면은 뭐 해야 되고 한 번만 주면 딱 끝나는 곳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 데는 뭐냐면 사실은 인건비에 대한 데미지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거에 대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장사는 안 되는데 뭐 이런 운영비, 임대료라든지 이런 고정 비율들이 높아져 있고, 이런 곳들은 또 사람은 뺄 수 없고, 그럼 본인들이 뭐 내우가 한다고 치더라도 안 하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길게 가봐야 한 달이야. 한두 달 지나면 속된 말로 돈도 싫고 다 녹초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했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직원들을 활용해서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어. 그때는 다 내놓고 막 뭐 권리금, 무권리금 막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참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하다가는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열이면 다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저 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판매 루트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 자기네 것들도 배달이. 왜냐면 배달 시장이 지금 20조 원?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요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나오질 않아요. 배달을 시켜서 먹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거기 트렌드에 맞게 조금 뭔가 변형을 빨리빨리 시켜줘야 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 배달하는 놈들이 너무 많이, 이놈들 너무 많이 중간에 가로채다 보니까 남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라도 해서 자꾸 누적을 시켜 나간다면 또 하나의 어떤 수익 구조가 되니까 라인이 되잖아. 또 이렇게 버티면서 또 뭐냐면 바뀌었던 문화들이 또 바뀌어서 나한테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은 정말 뭐 정신적으로라도 붕괴되고 다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체력적으로라도 힘들게 되고 또 자산도 많이 잃게 되고, 재산을 제가 볼 때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근데 나올 때는 정말 빈손으로 나온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3억 5천 투자했다, 4억 투자했다, 저거 만약에 저기서 나온다? 빈손이에요, 빈손. 가지고 나올 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증금 그거 몇 천만 원? 그거 몇 천만 원밖에 없다는 거지. 그것도 뭐냐, 보증금 몇 천만 원 지킬 수 있는 게, 지금 나 그만합니다, 계약기간 끝났어, 건물주가 계약기간 끝났을 때 그만합니다 하고 딱 털고 나와야 그 돈이라도 들고 나오지. 계약기간이 안 됐는데 나간다고 건물주가 내보내냐는 거지.
너 아직 계약 기간 남았으니까. 왜? 그 보증금 빨아 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뭐냐면은 이거 살 때 10억 주고 샀는데 대출이 5억이야. 그럼 대출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야. 응? 대출 이자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얘를 빨고 물고 있으면 빨대 꽂아놨으면 얘가 또 여기다 빨대를 꽂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건 누구야? 저 밑에 단계. 피라미드 저 밑에 단계에 있는 애 쟤만 죽는 거라는 거지. 그게 누구냐? 자영업자라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을 꼭 본인들이 느슨하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네? 좀 줄일 거는 줄이고 고정비를 낮추고 그 다음에 공세적으로 할 거는 하고 판매 루트를 늘리고 정말로 뭐 광고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거리 두기에 맞춰서 테이블을 진짜 붙여서 앉히지 말고 아예 떨커서 이렇게 딱딱 그 외에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율을 조금 이렇게 놓고 좀 뭐 회전율을 좀 본다든지 좀 안심하고 좀 식사를 할 수 있고 뭐 먹을 수 있게끔 뭔가 대안을 그 다음에 그 뭐 앞에 뭐 기본이잖아 뭐 소독약하고 이런 건 다 비치를 하세요. 비치를 하고 뭐 코로나 또 배너도 하나 걸어서 뭐 우리는 저희 업소는 코로나 예방 활동에 뭐 어떤 것들로 하면 안심하고 식사하세요. 뭐 이런 것도 또 써붙이고 좀 해서 야 이거 큰일이에요 정말. 정말 뭐 가보고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나도 안타까운 나도 지금 내가 그렇게 뭐 나는 뭐 글쎄 하여튼 뭐 다들 잘 극복해서 좀 같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늘 영상 뭐 또 두서없이 했나요? 아니요. 조금 저는 생각을 갖고 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수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제 보낸 시간의 세월이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하고 있는 분들이나 좀 도움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점을 찾아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또 영상을 또 중복해서 만듭니다. 예, 감사합니다.